1980년 5월 군사 반란 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던 광주 시민들은 깊은 상처만 안은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학살 세력에 의해 광주는 오랜 세월 반역의 도시로, 광주 사람들은 폭도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기나긴 투쟁 끝에 광주는 합당한 이름을 얻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최측근의 총탄에 의해 무너졌다. 그해 겨울 혼란한 전국을 틈타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광주 학살의 도화선이 되었던 5.17 내란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사법 처리됨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2017년 촛불혁명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으로 이어졌지만 실행될 수 없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40년 동안 엄청나게 자기 역량을 키워왔다고 봐야죠. 이 땅에 더 이상의 군사 반란은 불가능하다는 국민들의 믿음. 그 배경에는 부당한 세력에 온몸으로 맞서 승리를 거둔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항쟁 초기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적인 폭력에 오직 맨주먹으로 저항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던 수많은 시민군들이 희생됐다. 스스로가 역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도청사수를 만들어낸 역사의 밑바닥에 고여있는 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죠. 5월의 값진 희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체제를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식량이나 연료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밥도 나누고 피도 나누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부상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저장을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 그리고 그 저 노인분들은 저기 그냥 가시고 좀 젊은 사람들 하시죠. 노인들 연약하신데 그렇게 수혈을 하시려고 그냥 뭔 소리요? 내가 우리 요 새끼들 피라도 빼서 살려야지 왜 나이 들었다고 가라 그냥. 항쟁 기간 동안 계엄 당국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로 국내 언론은 외신과 달리 단 한 줄의 진실도 보도할 수 없었다. 특히 지역 언론은 계엄사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광주의 진실이 제한적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언론 민주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광주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대한 죄책감, 원죄 이런 것들을 이제 씻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언론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광주가 있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증언했다. 5월에 뿌리를 둔 예술이 한데 모여 어느덧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창작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랜 기간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국회 광주청문회 실시, 5.18 특별법 제정, 반란 세력의 사법 처리,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배상,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광주는 이웃나라에 핍박받는 민중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해왔다. 80년 5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너무도 외로운 투쟁을 벌여야 했던 광주 시민들로서는 이웃의 연대와 지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 뿌려진 5월의 씨앗이 거친 흙을 뚫고 튼실한 나무로 자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나무는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다. 우리는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룰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5월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